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입니다. 피클린 실행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클린 실행 프로그램으로서 첫 번째 독서와 해독, 두 번째 피클린 실행 프로그램, 세 번째 12월 피클린 후기, 네 번째 지금은 해독 시대이다라고 갖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건강은 영양을 섭취하는 것보다 독소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독소는 세포가 싫어하는 거고 영양은 세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약 먹고 병원 다니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의사는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우리 몸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비우고 해독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소가 빠지면 비만과 질병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1위이고 위암도 1위인데 세계보건기구의 1년 건강 섭취량은 4kg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제 섭취량은 24.9kg인데 최근에 이제 혼합족 증가로 가공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식품 첨가물이 가득한 그런 섭취가 많이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대에 크로병이 많이 이제 발병이 많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보험 청구도 많이 된다고 합니다. 주로 30대는 이제 혼밥 쪽으로 돼서 혼자 이제 자취 생활을 하거나 뭐 혼자 또 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저희 아이도 같은 경우에 또 서울에 있지만 혼자서 이렇게 인일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 음식도 많이 요즘은 이용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대장 쪽으로도 되게 안 좋아지고 위쪽으로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크론병이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제 60세 이상으로서 약 섭취가 하루에 8알 기준이고 그 다음에 라면은 76개, 그 다음 미세플라스틱은 2,000개 정도이고 햄 소세지 4.4kg, 술 소비량은 53병, 맥주 83병, 1년간 소비도 빵 소비도 100개 이상이라고 하고요. 치킨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독소를 먹고 있는지 아시나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자연과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는 동물 사체, 낙엽, 미생물의 분해 작용으로 자연스럽게 흙이 되는 이러한 과정도 있지만 인공적인 쓰레기에는 우리 보면 각종 플라스틱, 비료, 페트병, 우리가 주로 이제 물도 많이 마시는 게 페트병도 있고 농약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썩지 않고 천연 이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모두 이제 독소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음식물은 천연 유기농으로부터 과일, 야채, 곡물, 우리 PM 제품이죠. 그리고 방사, 유정란, 자연에서 키운 닭, 돼지, 소 이런 것들은 좀 건강한데 이런 것들은 미생물의 분해 과정을 거쳐서 대변, 소변, 땀으로 체외를 배출하는 것이고 배출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음식물은 합성화학물이 첨가된 가공식품, 우리가 튀김 음식, 또 GMO가 사료가 들어있는 성장 촉진제 들어있는 뭐 돼지고기 이런 것도 있겠고요.
항생제로 키운 닭, 돼지, 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이제 많이 섭취하면은 쌓아두게 돼서 독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독소를 쌓아두지 않으려면 이러한 것 음식을 이제 섭취를 줄이고 PM 제품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네. 미생물이란 우리가 음식을 이제 섭취했을 때 이제 이제 소화되는 과정 이런 효소 과정을 이제 미생물이라 하는데 우리 미생물은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아주 작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데 미생물이란 눈으로는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작은 생명체로 효모, 세균, 곰팡이 등 포함합니다. 효모는 미생물의 일종으로 발효 과정에서 관여하며 효소를 분해를 돕습니다. 효소로서 단백질, 그 다음에 호르몬으로서 단백질. 효소로서 단백질은 주로 생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요. 5,000가지 이상 생화학 반응을 촉진하며 반응 후에 자신의 모습을 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세포 내에서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 이제 효소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은 우리가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작용하여 물질 대사, 생식, 세포 정식으로 광범위하게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데 우리가 이제 감정이나 의지 이런 의욕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절하는 것이 호르몬 조절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호르몬 조절이 이제 잘 되지 않으면은 쉽게 이제 또 질병에도 이렇게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정을 잘 조절하려면은 이제 호르몬 단백질을 또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효소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기질을 변하는데 큰 도움을 주면서 미네랄은 효소 작용의 반응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간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합성하여 체내 효소를 만들기 때문에 부족하면은 효소 생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간에 이제 해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에 생로병사 이렇게 거기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간에 1차, 2차 해독을 하는데 반드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비타민과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꼭 이게 있어야지 해독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배출되는 것 같습니다. 독소란 무엇일까? 첫 번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 이제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독소는 가공식품, 그 다음에 화장품과 위생용품, 그 다음에 천연 음식과 가시, 약과 건강식품 이런 것들인데 가공식품은 우리가 주로 먹고 있는 거 뭐 라면, 그 다음에 조미료가 들어있는 그런 햄, 소세지 이런 것들이 가공식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에도 이렇게 이제 그게 화학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기농이 아니고 이렇게 그런 일반 화장품은 이제 피부에 이제 독소로 이제 많이 남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이제 독소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화학 물질입니다. 그리고 천연 음식과 가시, 곡식, 곡물, 가시, 야채 뿌리는 농약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요즘은 이제 빨리 키우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도 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다 화학 물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약 자체가 화학약품, 농약과 약의 차이는 사람이 먹는 것과 식물이 먹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농약은 식물이 먹는 거죠. 그 약은 이제 사람이 먹는 거고 건강식품으로서는 합성은 대부분 화학적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아래 형태에서 젤라틴 형태의 건기식에도 각종 방부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응집하기 위해서는 이제 응결제 이런 것들도 색소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화학 물질로서 이제 독소를 만들어내는 기범입니다. 석유와 화학은 이런 종류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옷도 이렇게 입는 것도 이제 화학 섬유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제 석유에서 뽑아서 이제 만든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우리가 오래 이제 입고 이렇게 입는 것조차도 이제 예, 안 좋습니다. 플라스틱 뭐 이런 거 그죠? 피트병 이런 것도 뭐 다 이렇게 그런 화학 섬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와 화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항리정진제, 그 다음에 발색제, 감미료, 표백제, 착색료, 보존료, 유화제, 행청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음식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가공식품에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죠. 색깔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발색제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품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표백제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이제 변하지 카라멜 색소를 넣으면서 이제 착색료 그런 것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오랫동안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료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시중에 이제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이러한 석유와 화학 섬유가 들어있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가 몸에 독소가 남기 때문에 배출을 잘 하거나 저희가 피크닉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 9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공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산음료, 세 번째는 전자레인지 팝콘, 네 번째는 화이트 초콜릿, 그 다음에 무지방 우유, 마가린, 마요네즈, 밀가루, 통조림,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보면 글루텐,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이 안 좋은 사람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밀가루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빵도 많이 좋아합니다. 이제 몸이 좀 예, 몸이 좀 좋아지면은 이제 좀 찾더라고요. 안 좋아질 때는 절대 안 먹다가.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밀가루 안에도 글친 안에도 이제 뭐죠 독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 또한 이제 독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섭취하지 마시고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독소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만들어내는 거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이제 심하게 막 받아들일 때는 우리 몸의 밸런스를 이제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세포 혈관에 수축이 되면서 통증과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불안, 초조는 우울증으로, 스트레스성 위장염도 생기게 되고 가민성 대장 증후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제 올 때 그냥 소리 지르고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는 산소가 반응 후에 생기는 독소 물질인데 혈관에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장에서 소화 및 분해하는 과정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성산소 또한 많이 제거해야 됩니다.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우리가 밀류겐도 있지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근육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제 운동을 또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몸에도 건강하려고 하지만 이게 운동을 많이 하면은 저산하고 독소가 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한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심한 운동을 하고 항산화제를 섭취하지 않으면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 이제 우리 보면 이제 PM 제품에는 비트라인 제품이잖아요. 그래 운동 선수들이 이제 많이 섭취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로서는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최근 호흡기 질환이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기 생선 굽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전기레인지를 써서 이제 왜 가스 이러한 그런 건 안 나오지만 저는 항상 음식을 할 때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미세먼지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요리를 하고요. 그리고 요리를 잘 안 합니다. PM제품을 우리 몸에는 휴지기와 비우기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제 인공적인 쓰레기에서 각종 비료, 플라스틱, 페트병, 농약 등이 있는데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천연이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는 이제 쓰레기를 또 수거함으로 인해서 일정한 이제 휴식기가 땅도 그렇고 이제 휴식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작물을 이제 지을 때 계속 이제 땅에 이제 계속 농작하는 게 아니라 한 해는 땅을 씌워줘야 되고 그러는 이유기도 한데 요즘은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드물지요. 이제 왜냐하면 매년마다 이제 그 농작을 해야지 이제 이윤을 남기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체에서 이제 휴지기와 비우기는 비정상적인 음식물하고 화학 물질이 첨가된 가공식품, 정제식품, 튀긴 음식, GMO, 사료와 성장 촉진제, 항생제로 키운 닭, 돼지, 소 등이 있는데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쌓아두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많이 섭취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인체의 정화는 자연 치유. 우리가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정화시키고 또 비울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과 독소는 진화성, 비우기, 단식. 우리가 또 비우기도 이제 하잖아요. 빗근을 할 때 또 비우기도 하고 그러면 또 지방이 또 연소되고 해독하고 대사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우기도 필요합니다. 독소와 흡수를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왔는데 저는 이제 지난주 그 부산 비전 아카데미 다녀온 후에 바람을 쐬서 그런지 목에 이제 되게 목이 부었었어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되게 목이 붓고 막 춥고 이렇게 오한도 오고 이랬는데 목이 부어서 이제 이게 편도가 많이 부어서 혀가 이제 이렇게 건들려도 이제 건들리면 이제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아프기도 하고 침만 넘겨도 아파서 이제 제가 병원에 가지 않고 김희순 박사가 하신 말씀이 바이러스성은 우리가 이제 그 약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바이러스성 말고 그 뭐죠? 세균성은 이제 약을 써야 되지만 바이러스성은 약을 쓰지 않는다. 우리 몸을 스스로 이렇게 비우고 그다음에 하면은 치유가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거의 이제 소금물로 각을 하고 그다음에 IV5도 뿌리고 그다음에 젤시추하고 리스트레이트를 따뜻하게 해서 수시로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틀도 안 갔어요. 하루 반 만에 편도가 싹 깨끗하게 사라지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기침은 약간 오래 가는 듯한데 이 기침은 이제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나쁜 것들을 배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겪어봤는데 진짜 PM 제품은 되게 빨리 회복하게 만들고 빨리 이렇게 몸을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감기 걸리실 때 병원 가지 마시고 이제 항생제 드시지 마시고 PM 제품, 젤시추, 리스테트 해서 IV5도 수시로 뿌리고 해서 이제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체중 감량보다는 독소 제거를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한데요. 이제 우리가 몸이 가행된 음식을 섭취할 때는 이제 쏘고 남으면 이제 다 독소로 이제 축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몸은 이제 비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으로서는 비건강식은 에너지 전환율이 현저히 떨어지며 대사 활동에 방해되고 독소로 축적되기 때문에 가공식품 또한 독소로 남고 불규칙한 식사는 공복혈당 장애 가능성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당 대사 이상 혈당 조절 문제는 당 독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식사도 불규칙으로 하면은 이제 공복혈당 이제 당 스파이크가 올리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사 활동을 남은 후에는 남은 영양소는 우리는 몸속에 이제 독소로 남기 때문에 이제 많이 섭취하거나 가공식품 섭취하거나 불규칙 식사는 이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독소가 퍼지고 있다는 증거로는 이제 나 쉽게 필요하다, 무기력하다, 그리고 너무 가체주일 때, 그리고 변비가 있다, 또 소화가 잘 안 된다, 내 몸은 잘 붓는다, 그 다음에 입에 입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그 다음에 여드름도 나는 사람들은 독소가 이제 있는 증거이고,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자는 분들 또한 독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증거이기 때문에 이제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과정을 노력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로서는 이제 위장장애도 오게 되고 유해균 우위장이 겪게 되고, 그 다음에 혈액이 오염시키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오염시키면 간의 손상도 가고 심장의 손상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로서는 스트레스가 또 쌓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심장에 저장이 돼서 이제 심장은 이제 스트레스 쌓이면 심장으로 저장되고, 그다음 세포가 기억하고 또 세포 염증이 또 발생돼서 작게는 이제 감기 또 만성 질환으로 가고, 크게는 이제 악성 종양 암으로 가는 이제 그런 우리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병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에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독소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좀 줄여야 되고, 우리 생활 습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성근에서는 지방이 축적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해독이 되려면 지방 분해가 일어나줘야 되고 체중이 빠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지방 분해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굶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충분하게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되고, 지방 분해 호르몬이 활성화가 있어야 되고, 또 지방 분해가 될 때 있는 그 효소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몸들은 해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방 친화적인 게 수용성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을 겪어야 되죠. 네, 우리가 독소를 배출하려면 간에서 해독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내 독소가 독소가 가다하면 같은 양을 섭취해도 이제 비만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비만은 독 때문에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런 우리 독이 이제 지방이 이제 쌓여서 이제 도구를 이제 감싸기 때문에 비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체중 비만, 고도비만이 됩니다. 비만은 몸에 독소가 많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다이어트를 저도 많이 했거든요. 병원에 가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러한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다시 또 요요가 오고, 그 다음에 몸이 다시 더 안 좋은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독소를 제가 8월달에 피크닉을 했는데 독소가 빠지니까 쉽게 이제 살이 찌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음식 먹는 것도 제가 몸에 좋은 음식을 이제 혀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멀리하게 되고, PM 제품을 계속 섭취하니까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빅그린 안 해보신 분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제 소화효소가 1로 사용하고 대사효소가 3이 사용하는 게 3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제 대사효소가 더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섭취하고 이제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소화효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소화효소를 당겨서 많이 쓰지요. 그러면 이제 파워 칵테일을 먹고 파워 칵테일 안에 보면 소화효소가 들어있는데 파워 칵테일을 먹고 또 음식을 또 먹고 난 다음에 먹으면은 여기에 있는 소화효소가 다 당겨서 이제 소화시키는데 이제 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이 이제 소화를 다 하고 나면은 또한 대사효소를 또 당겨 쓸 수도 있거든요. 대사효소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효소를 많이 이제 아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차라리 배고프다면은 파워 칵테일을 여러 포로 먹는 게 소화효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PM 제품은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 파워 칵테일이 있는데요. 이 파워 칵테일 안에는 이제 소화효소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유산균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항산화 이제 좋은 항산에 가장 항산화가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이제 5대 영양소가 들어있는 그런 파워 칵테일입니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PM 제품의 반응과 차이 어느 곳에 먼저 쓸까요? 됐는데 해독하는 데도 쓰고 소화와 흡수하는 데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리고 염증을 이제 없애는 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호르몬 효소에도 많이 효소도 나오고 하는데 이러한 PM 제품은 이제 여러 곳에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꼭 쓰입니다. 피클린 해독 다이어트란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고 살아오면서 수많은 화학 물질과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몸속 구석구석 쌓인 독소를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전체적인 청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에 녹아있는 지방에 독소가 녹아있는 이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독소가 많이 쌓여 있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독소가 배출이 되고 이제 우리 피크닉 했을 때 독소 배출되고 그다음 유지하고 요요 없는 건강한 몸으로 이제 해독 다이어트를 하면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크닉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오늘 같은 날 원데이에 참석해서 전반적인 것을 인지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소가 빠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세포 회복 반응에 대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소통하고, 그 다음에 비포 애프터 사진 필수적으로 이제 찍어 놓으시고 나중에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 되게 흐뭇하실 것입니다. 무조건 긍정, 스트레스는 좋은 것도 도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쌓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제 시작하면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행 프로그램으로서는 첫 번째 7일 동안 액션 피클린이 있는데 7일 동안은 위장관 클리너로 독소를 배출하고 그 다음에 식욕 조절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주 후속으로는
첫 번째는 세포 기능이 회복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균형과 활력이 또 생기게 되고 21일 끝나고 난 다음에 구주 생활 피크닉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이제 체질이 이제 산성 체질에서 알칼리 체질으로도 바뀌고 체질 또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최소한 80%가 이제 우리 몸이 되게 좋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7일 액션 빅그린 로스는 1일차에는 음식이 섭취하지 않습니다. 1일 들어가기 전에 그 전날 오후 3시부터는 이제 다 이제 위를 비우게 되는 과정을 하고요. 액티바이저하고 그 다음에 윤유계를 섭취하고 그 3시 이후에는 다 공복으로 가고 다음날 아침부터는 이제 용융소금으로 해서 이렇게 일단은 이제 장을 이제 비우게 됩니다. 저는 이제 피클링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소금물 마시는 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1.5kg, 1.5리터를 먹는 게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 500리터를 마셔주시고 천천히 나누어서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저는 계속 오를 것 같아서 그래도 올리지 않았으면 너무 계속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나니까 이게 장에 청소를 하게 되면서 깨끗하게 비워지는 그런 느낌들을 처음에는 할 때는 힘들었는데 그걸 조금만 견디고 이제 올라올 수 있더라도 조금 참고 견디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이렇게 PM 제품으로 이렇게 하루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는 7일 동안은 그다음 이제 계속 이렇게 PM 제품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강자님께서 이렇게 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주 후속으로는 첫째 날에 보면 여기 12시에 요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째 3일 동안 흰죽을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일부터는 이제 흰쌀밥, 이제 가벼운 된장 이런 거에 또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일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9주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게 저녁 식사 요게가 달라지거든요. 네. 소식을 하고 흰쌀밥 먹고 장에 그동안 비어 있는 것들을 이제 물에 가지 않게 천천히 이렇게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생활 운동으로서는 이렇게 시간마다 운동하는 게 이게 PM 제품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근력을 또 쓰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게 여기가 다 시간마다 이렇게 운동 시간이 다 있는 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섭취하는 그 제품 또한 다 이유가 있고 그래 이렇게 시간별로 따라 하시면 정말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소가 이제 배출함으로 인해서 이제 세포 회복 반응이 있는데요. 이렇게 몸살이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졸음이 오기도 하고 이런 회복 반응이 이제 일어납니다. 요거는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포 회복 반응 알기에는 영양소를 섭취함으로 나타나는 호전 반응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몸의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내 화학 물질과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전 지구적 오염 속에서 건강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건강 키워드로서 우리 몸이 새롭게 태어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 반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아직 호전 반응을 두려워하거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 이제 호전 반응 책을 또 보거나 여기에 대한 호전 반응 이제 그걸 이제 보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전 반응은 치유의 현상으로 반가워해야 하지만 통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또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섭취하는 거 중단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가이드해서 이제 통증이 이제 우리 몸은 회복하려면 반드시 통증이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을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참기 어려우면 호전 반응을 잘 이해하면은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길죠?
비만 공급과 해독 요법을 통한 치유는 몸 밖의 의사가 아니라 몸 안의 의사인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증 감소시키는 마취가 없다는 것이 호전 반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술 위에 누워 자신의 함부 치료를 위해 칼을 대는 의사의 수술은 문제를 삼지 않는데 치료 과정에서 통증, 마취를 통해 느끼지 못하게 마취를 통해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의사는 수술이든 인체의 자유 치유력이든 치료 과정에서 모두 통증이 따르지만 치유력은 마취 없이 치유에만 집중하기에 호전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 치유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통증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자유 치료력은 세포 재생과 독소 배출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생깁니다. 또한 해독 요법으로 인체 내에서 독소를 배출하기 시작하면 독소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제 독소로 인해서 내 염증과 통증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그냥 비만밖에는 크게 이제 몸이 이렇게 건강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제품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몰랐던 곳에 이제 구석에 찾아가서 이제 손톱도 되게 건강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PM 제품을 먹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자꾸 갈라지고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PM 제품 먹는데 이렇게 더 나빠지지? 전에는 더 두꺼웠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의 호전 반응인 것 같습니다. 더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려고 깊숙한 곳에 다 이렇게 독소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손톱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머리도 푸석푸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더 이렇게 갈라지고 나니까 더 단단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독소를 배출하고 세포를 또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몸이 건강한 몸으로 이제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의사는 전문가이지만 남입니다. 전문가들은 내가 아는 만큼만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만큼은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소방수는 불을 꺼줄 뿐 불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 조심해야 되듯이 의사도 소방수와 같이 급한 불만 꺼줄 뿐인데 건강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개인 건강은 의사가 책임이 아니라 의사와 실력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력입니다. 우리의 똑똑한 이제 주부로서 또 똑똑한 엄마로서 똑똑한 며느리로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의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몸을 이제 잘 이렇게 PM 제품으로 지혜롭게 섭취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했는 피크닉 사진들입니다. 후기들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지금은 해독 시대입니다. 현재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95%가 만성 질환자이거든요. 보면은 그 주위에 보면 만성 질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 청구도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늘었고요. 이제 주로 고고당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앓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에 거의 되게 많이 거의 한 반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성 질환자가 95%이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자가 면역 질환, 암, 난치성 질환 이런 것들을 많이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만, 불면, 두통, 소화불량, 변비,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등등 이렇게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그리고 각종 미병들이 내 몸에 독소를 빼주는 해독을 하면 내 몸 스스로가 내 몸을 고치게 만드는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질환들을 가진 만성 질환들은 우리가 피임 제품을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 몸이 환경이 바꿔주기 때문에 이러한 약들을 끊게 만드는 현상인들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요즘 젊은이들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해독의 시대는 앞으로 더 지속되고 해독과 건강식품, 바로 먹거리 시장은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PM 해독과 바로 먹거리에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